함께 살던 장모를 폭행해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대구 하천에 유기한 이 캐리어 시신 사건 후속 소식입니다. 일단 어제 오후에 사위와 딸 이 구속이 된 거죠? 네, 어제 오후 대구지방법원은 이 존속 살해와 시체 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 씨와 또 시신 유기를 도운 딸 최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법원은 사위에 대해 장시간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고요. 딸에 대해서는 이 모친에 대한 남편의 지속적이고 장시간 이어진 폭행을 방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앞서 수사 당국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 동선을 분리해 각각 영장실질 심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딸 부부는 지난해 9월 혼인신고를 했는데요. 이 사위의 장모 폭행 올해 2월 이사 이후 본격화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. 저희 취재 결과 사위는 장모가 이삿짐을 잘 정리하지 못한다며 폭행을 시작한 걸로 드러났는데요. 관련해서 SBS는 당시 장모가 폭행으로 걷기조차 어려울 정도였고 딸에게 아파서 죽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. 하지만 사위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요. 사건 당일엔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폭행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. 어제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의 모습과 경찰 관계자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. 왜 피해자를 강변에 유기하셨나요? 이전에도 많이 때리셨습니까? 피해자가 죽을 줄 알고 때리셨습니까? 피해자 죽을 줄 몰랐습니까?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? 들킬 줄 모르셨습니까? 유기 동참 왜 하셨습니까? 어머니 맞을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? 계속 때린 게 아니고 뭐 하다가 또 앉아있다가 뭐 말하다가 또 무슨 일 한번 때리고 새벽 시간대 그랬다는. 자, 사위는요, 평소 이 장모는 물론 이 피해자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. 오늘 새로 확인된 것, 어머니가 딸을 보호하려다 참변을 당했다는 겁니다. 당시 상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? 저희 취재 결과 이 딸 역시 평소 어머니가 이 사위로부터,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이를 말리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딸은 이 폭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집을 떠나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지만 이 어머니는 딸을 두고 갈 수 없다면서 함께 지내기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결국 이 피해자는 혼인 직후부터 이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좁은 신혼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사위, 이 아내와 장모 두 사람에 대해서 외부 연락을 차단을 하고 외출 시에 동행하는 등 일상 전반을 이 통제하면서 감시까지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. 이루라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이 사위는요, 폭력뿐만이 아니라 일상 전반을 통제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. 사위는 평소 이 같이 사는 아내와 장모가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외출 시에도 동행하면서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. 이 같은 통제 속에 이 따로 거주하던 피해자의 남편 역시 자신의 아내가 이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 딸 부부는요, 기초생활수급자로 결혼 이후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아내 역시 남편의 통제로 외부 활동과 또 경제 활동이 제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사회의 조 씨, 이 범행 이후에도 아주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평소에도 폭행을 당했던 아내,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나요? 네, 사위 조 씨는요, 장모가 숨지자 아내 최 씨와 함께 도보로 10분에서 20분 거리인 북구 칠성동 신천에 시신을 유기했는데요. 이후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말라,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하는 등 아내의 행동을 통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또 캐리어가 발견되기까지 약 2주 동안 원룸과 또 외출 시에도 아내인 최 씨 곁을 벗어나지 않으려 감시를 했다고 하는데요. 아내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자, 사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살인의 고의성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이 사위는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이 부검 결과와 또 이 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
또 딸 역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경찰은 가정폭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앞서 전해드렸던 이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사는 원룸에 함께 생활했다,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. 결국 딸을 지키기 위해서 사위와 함께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, 야,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, 송국본 평론가님?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가정폭력이 선행이 되었을 거다, 네. 이런 추측들이 많았죠. 맞아요. 그런데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결국 가정폭력이 있었고, 거기다가 이 그 가정폭력을 말리러 간 그 어머니까지, 이 장모까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살해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. 그런데 네. 이것이 지금 이제 경찰 조사에서 하나둘씩 밝혀지는데,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게 고의적이냐, 우발적이냐, 이 부분이죠. 예. 본인이 이제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경찰은 고의적이라고 보는데, 그것이 이제 밝혀내려면은 일단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, 이것을 다 이제 검색을 해서 범행 관련 어떤 검색을 한 것이 있는지 그 포렌식을 해서 예.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, 또 하나는 피해자의 남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. 같이 살지 않고. 그런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그 경찰도 조사를 해서 그동안 어떤 이 폭행이 있었고 또 있었으면은 남편에게 또 하소연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? 예. 이제 그런 부분들도 수사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, 저 신천이란 곳이 이 대구에서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는 강인데 저 양쪽에 다 저기 산책로가 있어요. 산책로가 있고 또 운동시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, 거기에 시신을 담은 그 캐리어를 들고 다니고 유기를 했다는 것이 좀 섬뜩하다는 느낌. 대낮에 그것도. 네, 그렇죠. 대낮에. 알겠습니다.